111이죠. 뭐야? 111 1111 좋습니다. 항등함수, 상수함수 너무 쉬웠을 거고 함수의 개수 해야겠어요. 함수의 개수 문제는 우리 기말고사의 경우의 수 단원도 있죠. 거기서도 또 등장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용어를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하지만 용어 없이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뭘 지금 물어보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가르쳐보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됐다고 합시다. 화살을 하나씩 써야 되고 안 쓰면 안 되죠. 다 대응됐어요. 요런 함수 f가 있다고 합시다. f1이라고 할까 뭐. 이게 한 개야, 한 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d가 2로 대응되면 이건 다른 함수죠? 그럼 2개. 지금 2개 센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뭐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면 3으로 가면 3개. 그럼 미친 듯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화살 쏘았는지 따라 다 함수 달라지잖아. 대응되는 x와 y의 쌍이 달라지면 다 다른 함수거든. 그렇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함수의 개수예요. 문제 이해됐습니까? 문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진이가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렇게 D는 화살 안 쏘고 이건 함수가 아니지. 화살을 다 쏴야 되고 우진이가 2개 쏘면 이런 건 함수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함수가 될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면 얘가 화살 쏠 수 있는 몇 가지죠? 4가지. 4가지인데 0에서 썼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예시야, 예시. 이건 예시 그림이고 실제로 경우의 수는 4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네가 그림은 요거 하나를 그려놨지만 이게 0, 1, 2, 3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게 생각이 어려울 때는 수영도를 그려가지고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했거든. 그래서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그려놓는데 사실은 0, 1, 2, 3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4가지 마다 동시에 이런 거 이제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가 화살을 쏘는 4가지 경우의 수마다 다음 문자가 화살을 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4가지죠. 얘가 어디 썼든 간에 얘네가 쏠 수 있는 건 또 4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게 생각하고 있는 4가지. 마다 얘는 마다 4가지. 마다 4가지. 그래서 4의 4승 256 그게 함수의 개수예요. 이 공역의 원소 4개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 중복 순열의 경우의 수를 배울 건데 확률 통계에서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아직은. 됐고. 그럼 1대1 대응은 4팩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팩토리얼도 배운 것 같아. 지금 누군가가 4팩이라고 했는데 4부터 연속된 자연수를 4개 곱해가는 걸 4팩이라고 그러죠. 4팩토리얼 이렇게 하는데 자는 거 세요. 기상. 그런데 요게 바로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가 쏠 수 있는 몇 가지죠? 4가지인데 예시로 하나 썼다고 칩시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마다 이게 4가지 다 달라지는 거마다 B가 쏠 수 있는 건 A가 쏜 거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A가 쏜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다 써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썼다고 합시다. 0에다가. 하지만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A 하나 썼으니까 마다 C가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 마다 D는 한 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 개수. 요걸 전문용어로 뭐라 하죠? 서로 다른 4개에서 이렇게 배웠나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4개 중 4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혹은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4P4 이렇게 배웁니다. 요번 기말범위예요, 이건. 2학기 기말범위에 들어있으니까 꼭 배울 거예요. 아무튼 이 순서가 있는 나열, 순열이랑 똑같고, 미리 좀 아는 학생들은 이 공역의 원소 4개 중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똑같아. 이게 N이고 P, 요게 R입니다. R이 4예요. 4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예요. A, B, C, D를 뽑는 게 아니고 0, 1, 2, 3을 뽑는데, 네, 4개를 뽑는다. 이게 순서야. A, B, C, D가 순서.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배워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를 세보겠어요. 상수함수는 근데 너무 쉬워서 흥미 잃었어. 0, 1, 2, 3, A, B, C, D가 있는데요. 얘가 쓸 수 있는 몇 가지냐? 4가지인가? 얘가 쓸 수 있는 4가지 맞아. 근데 얘가 하나 쏘잖아. 나머지 다 같이 써야 돼. 똑같은 뜻. 그럼 다 세도 되겠다. 이게 한 개죠. 0000 화살 쏜 게 한 가지. 1111 화살 다 쏜 게 한 가지. 2에다 다 쏜 게 한 가지. 3에 뭐 몇 개, 4가지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상수함수는. 오케이. 확인 체크 한번 풀어봐, 우진아. 설명이 좀 됐나? 예. 됨. 야, 강의실에 있는 학생은 다 됐는데 우진 너 혼자 안 하면 너 어떻게 빨리 해라고. 예? 다 했냐고. 애들이 기다리잖아, 널. 다 된 거 알고 있었어요. 잘했습니다. 너무 쉬워버렸잖아. 근데 실제 문제는 이딴 거는 너무 쉬워서 조금 그렇고요. 연습 문제 하나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10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5번도 내가 풀어보고요. 105번을 먼저 하겠어요. 105번이 훨씬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미 풀어온 학생도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우진이를 위해서죠. 105번 먼저 하겠어요. 105번 슉슉 그림을 그리는데 마3, 마일 0, 1, 3이잖아. 정의역이. 공역의 집합이 왜 x에서 x로의 함수냐? 뭐야, x에서 x로의 함수에도 돼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은 집합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공역에도 그러면은 이걸 그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가 항등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숫자 넣어봐. 0 넣어봐. 0 넣으면 F0이 F0이다. 뭐 당연한 얘기 왜 한 거세요? 근데 1을 넣으면 당연하지가 않아. F1이 마이너스 1과 같다. 뭐야? 1이 화살 쏜 거가 1의 함수값이죠. 마이너스 1이 화살 쏜 거랑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너무 쉽잖아. 2에서 2는 마이 2는 없는데 왜 하세요? 3 F3이 F-3 알겠죠? 무슨 소리냐? 0은 그냥 아무 때나 쏘면 돼. 화살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여기다 썼잖아? 그럼 1도 같이 여기다 써야 돼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3에서 함수값하고 마3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만약에 3이 만약에 화살을 3으로 쏘면 마이너스 3도 같이 가요. 같이 일심동체. 0은 아무 때나 가. 아무 때나 쏘긴 쏴야 됩니다. 함수가 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0은 0으로 갖다 치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 이게 한 개야. 근데 만약에 검은색이 2개가 얘네가 같이 딴 데로 갔으면 또 다른 함수지.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냐면은
경우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0이 쏠 수 있는 몇 가지예요? 일단 5가지. 마다 마이라고 1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같이 가야 돼. 둘이 5가지 중 하나지. 야, 0이 갔던 거 가도 되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똑같은 데 써도 돼. 똑같은 데 써도 되죠. 양궁 하는데 다 10점 맞춰도 된다 그랬죠? 특별한 뭐 1대1 함수 그런 조건이 없잖아. 1대1 대응 없잖아. 똑같은 데 가도 돼요. 5가지. 근데 5가지밖에 안 돼. 왜냐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5가지인데 그러면 얘는 똑같은 데 써야 된단 말이야. 한 가지란 말이야. 마다 마이너스 3하고 3이 같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5가지. 125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진아, 설명 이해됐나? 예.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건데 조금씩 더 어려져요. 조금씩 더 어려집니다. 재밌었어요. 이거 실력업 이 정도는 실력업이라 할 수 없지. 103번도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흥분해 버렸잖아. 주집합 ABC X2에 대해서 D2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니 뭐야,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무슨 말이죠? 잘 들어도 문제 바꿀 거니까. 화살을 이렇게 썼어요. 딱 DDD. 돼요? 안 돼?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안 같아요? 치역은 선택된 Y들의 모임이니까 이거 아니면 선택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D, E가 둘 다 뽑혀야 되네. 그런 문제입니다. 뭐야. 어떻게 세면 제일 쉬울까요? 얘가 만약에 D로 가면 또 얘는 또 누구 둘 중에 하나는 E로 가야 되니까 좀 어렵잖아 이거. 내 생각에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먼저 세 개 모두 D로 가거나 또는 세 개 모두 E로 간 그림 2가지 있죠? 2장. 그 2장을 제외하면 되겠어요. 천재적인 방법이지. 근데 모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쏠 수 있는 몇 가지죠? 2가지. 마다. B가 쏠 수 있는 건 A가 간 거 못 가는 거가 아니고 그냥 다 가도 된다. 상관없다. 함수의 개수는 2가지마다 2가지지. 총 8가지야. 빼기. 거기서 얘네 셋이 모두 화살을 D에 쏜 거 그리고 모두 E에 쏜 거 2가지 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6개예요. 알겠어요?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환상적인 난이도로 DEF로 바꾸면 어떻게 할 건데? 고난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죠. 시간을 3분 주겠습니다. 연정이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수민이 안녕 반가워요. 생각해 봅니다. 된 사람은 채팅 쳐. 갑자기 난이도가 급 상승해 버렸어요. 원소 하나 늘어났을 뿐인데. 27에서라고 지금 누군가 얘기한 것 같아. 그건 바로 성현이었다. 27은 뭐냐면은 세 가지. 모든 경우의 수 27가지에서 빼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현이가 아주 잘 생각했어요. D에다 다 쏜 거, E에다 다 쏜 거, F에다 다 쏜 거 3개 빼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D, E에다 쏜 것도 있고 EF에다만 쏜 것도 있고 TF에다 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빼줘야 돼. 아주 여기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원소가 한 개만 늘어났음에 불구하고. 좋은 방법 있을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말을 내가 빨리 할 테니까 잘 알아두세요.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건지를. D에다 쏜 거 다 빼고 EF에다 쏜 거 다 빼고 DF에다 쏜 거를 다 빼. 근데 그렇게 할 때 D에다 뺀 거를 다 뺄 때 D에만 다 쏜 거랑 E에만 다 쏜 거를 처음부터 없애고 빼야 돼. 무슨 말이에요? 다시 DEF에서 D하고 E에만 화살 다 쏜 거 있잖아. 그게 몇 가지예요? 일단 세봅시다. 2가지마다 2가지잖아. 8가지잖아. 이 문제잖아.
근데 8가지에서 몇 개를 빼요? D에만 다 쏜 거. 2개. 한 가지고 2에만 다 쏜 거 2개. 그걸 빼서 빼라고. 6으로 하라고 6으로. 그러니까 D랑 E가 모두 선택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다 선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가 D, E가 있는 거. 치역 집합이 D인 거는 8개가 아니라 2개를 뺀 6개예요. 6개를 몇 번 뺍니까? 3번 뺍니다. 일단. 그게 바로 D, DF, EF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에다 다 쏜 거는 몇 가지예요? DDD, E, FFF 3개를 또 빼면 되죠. 왜냐면 여기서는 안 뺐으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8개로 빼게 되면 DDD, E, 그것도 다 빼진 거야 지금. 근데 이쪽에서 또 나와 그게 2개씩 다 나온다고. 이거 EF 셀 때도 EEE, FFF 그것도 또 뺀단 말이야. 그럼 3을 더해줘야 돼요 그럴 땐. 그런 식으로 중복이 나오는 걸 조심해서 세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진아 이해됐냐? 예. 오케이. 근데 뭐 지금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라이트센에서 다시 만날 것 같은 기분이랄까. 문제집품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2번도 선생님이 풀어주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는 거세요?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겠는데요. 성현님 맞춰왔나 이거? 아직 못 푼 거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 본 학생들이 풀기는 쉽지 않죠.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고. 뭔 소리야? 집합이 뭐 없어? x라는 집합은 공집합은 안 돼야 되고 그 함수의 관계식이 이건데 항등함수는 뭐랬죠? x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의 함수로서 x 정역의 원소가 1, 2, 3이면 예를 들어 공역도 1, 2, 3과 똑같아지면서요. x가 x 자기 자신에 대응시키는 거죠. 정의역 원소 스몰 x가 공역 원소에 있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수에 대응되는 거. 이게 항등함수야. 그래서 이름을 i라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ix라는 거는 관계식이 x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건 안 같잖아. 뭐야? 이게 fx가 ix라고 이름을 바꿔줘도 이름은 바꿔줘도 상관없지만 x가 아니잖아. 근데 이게 y 값이잖아. 함수 값이잖아. 얘가 x가 되면 된다고.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어떤 과정을 통해 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값이 x가 되면 돼.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x는 그러니까 정의역은 아무 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정식의 해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이 함수값의 식이 x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만족하는 x만 정의역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야, 1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야. 1 넣으면 안 되잖아. 1 찾아버렸잖아. 2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야. 8 더하기 4 빼기 2는 2가 안 되니까 2는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고 항등함수는 정의역하고 공역 같아야 됩니다. 서로 같은 함수여야 돼요. 앞에 읽어보면 알아.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했잖아. 그러면은 넘겨서 3차 방정식 푸는데 아니 우리 반에 3차 방정식을 못 푸는 학생도 있나? 인수분해서 풀죠. x로 묶어 x제곱 플러스 x 빼기 뭐야 너무 쉬워버렸잖아. 이 생각하는 게 힘들고요. 푸는 건 쉬워요. x 플러스 x 빼기 0이죠. 그러면은 0하고 마이너스 2랑 1만 여기다 넣었을 때 그냥 그 수가 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우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자, 몇 개의 함수의 개수? 3개죠? 무슨 문제를 풀고 있는 조차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 봐 한번 페이크 해봤어요. 이 함수가 정의역의 원소가 0하고 마이하고 1이 있으면 다 0하고 마이 1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근데 굳이 다 있을 필요 없지. 1이 없어도 이것도 항등함수야. 이거 없어도 항등함수고 마이만 있어도 항등함수고 몇 가지예요 그러면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랑 똑같죠. x가 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지난달에 배운 거죠. 집합에서 2에 3승까지 8가지인데 이런 거 잘 보시고 공집하면 안 돼. 원소 없는 거 빼줘요. 여기 공집합도 들어있으니까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7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내신 시험에 줄을 이루는 겁니다. 적당히 이해도 해야 되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네요. 100번이 중요합니다. 100번까지만 내가 풀어주겠어요. 뭐야, 숙제 못한 수민이가 굉장히 신나하고 있네. 선생님이 다 풀어주니까. 숙제 했어요, 수민이? 100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를 나타내는 집합은 뭐 R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뭐 됐어, 이름은. 그래, F라는 함수는 땡땡 R에서 R로 실수의 집합에서 실수의 집합의 함수인데요. 이것으로 정의될 때 절대값 함수잖아.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이 문제는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구간을 나눠서 fx를 써주게 되면 필수 해제랑 문제가 똑같아지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크거나 할 때 양수죠? 그러면은 ax 플러스 2a 빼기 4x가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빼기 4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있는 한끼리 인수분해서 써야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직선에 대한 예의가 안 돼 있어. 요거는 a 빼기 4가 1차항이잖아. a 빼기 4에 마이너스 a 빼기 4죠. 마이너스 a 빼기 플러스 4개? 마이너스 묶어서 a 플러스 4? 난 이렇게 할 건데요. 재밌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어 원래. 왜냐면 이게 통째로 기울기니까. 알겠어요. 이랬을 때 이 두 함수를 좌표평면에 그리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를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는데 그냥 둘 다 그냥 마이너스 2를 넣어봐. 마이너스 2는 뭐냐? 그거부터 하자.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없어지고 8이잖아. 실제 그림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매기처럼 돼. 갈매기처럼.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8의 기준으로 둘 다 직선이기 때문에 오른쪽 거는 막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직선이니까. 왼쪽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지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 아니 지면에 압박이 있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빨간 직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8을 지나가는 거는 맞아. 일단 마이너스 2 넣으면 8 나오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죠. A 값에 따라서 선이 미친 듯이 막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뭐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는 없어요. 두 개의 선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여. 하지만 같은 A를 쓰기 때문에 약간 잘 안 보이나? 이 점을 기준으로 얘도 위아래로 막 움직이고 얘도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줬어. 이런 식으로. 그럼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쪽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라 증가하는데 이쪽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라 감소.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V자면 어때? V자. 그것도 안 되죠. 결론. 기울기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다. 어떤 두 수가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두 수가 둘 다 함수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죠? 곱해서 0보다 크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거잖아. 얘네 둘을 곱한 게 a 빼기 4랑 마이너스 a 빼기 4를 곱한 것이 0보다 크게 되면 부호가 같은 겁니다. 뿔뿔 마마. 아,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라도 직선이 0이 되면 누워버리는 거죠. 누우면 상수함수처럼 되면 1대1 되는 택도 없습니다. 화살을 다 하나의 수에다 쏜 거예요. 화살이 다 하나에 꽂힌 겁니다. 다다다다닥 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럼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성현이가 이걸 보자마자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래. 마이너스로 묶어야지 기분 나쁘지. 이거 최고 차이 계수 음수인 2차 부등식 푸는 경우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빼면 덕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양면 나눠가지고 플러스 바꾸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a가 마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데 정수의 개수니까 등호 조심하고 마3, 마2, 마1, 0, 1, 2, 3 몇 개예요? 7개잖아. 그대로 서수형 10점으로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니까 선생님이 풀어줬어요. 여러분들 해봤지만 틀렸어? 10점으로 그냥 나옵니다. 아니 맞아버렸잖아 우진아. 야 우진 얼마 해야 돼? 이해는 되는데 공감이 안 돼? 그게 바로 너의 미래 여자친구의 마음이다. 뭐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어느 문제집엔 다 있어요.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딱딱 풀어봤습니다. 나머지도 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풀어봤어요. 넘어가죠. 나머지는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 중간에 채팅 쳐놔 그러면 할 테니까 다음 단원 넘어가겠어요. 벌써 지쳐버린 건 아니겠죠? 합성함수를 배워야 돼. 합성함수. 합성함수 굉장히 쉬운 거죠. 합성함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합성함수는 야 거기 위에 앉아도 돼. 그리고 그 의자 앉아도 돼. 멋있어요. 합성함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X 이거 설명만 하고 쉽게 좋지. 기뻐졌지. 갑자기 기분 좋아졌지. 설명 딱 하고 A 스텝 확인 체크 풀면서 쉴게요. X, Y, Z 세 개의 집합이 있었는데요. 1, 2, 3이 있잖아. 이게 3, 4, 5가 됐던 거야. 근데 이게 10, 17, 26이 됐던 거야. 얘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F였어요, 이름이. 이거를 이렇게 Y에서 집합 Y에서 Z로의 대응의 함수 이름이 G였습니다. FG. 이거 이렇게 됐거든. 관계식이 뭐였는지는 여러분이 알 수 없지. 왜냐하면 내가 만든 함수기 때문이죠. 근데 찍어봐. 뭐였을 것 같냐? fx가. x 플러스 2였던 것이죠. 그랬다고 한다.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gx라는 함수는 뭐였을까요? 제곱 플러스 1이었어. 그렇죠. 아주 두 명이 있으니까 아주 진행이 잘 되잖아. 알겠죠? 이런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에 의해서 3이 10, 4가 17, 5가 20 가는데 여기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자. x에서 z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대응시키는 함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1이 10으로 가는 함수인 거죠. 2가 17로 가는 함수, 3이 26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f를 통해 g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x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x 플러스 2가 되거든.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제곱해서 1을 더해지죠. 요런 함수.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 함수를 hx라고 하면 그거는 x 플러스 2를 요 함수에다 넣은 거랑 똑같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랑 똑같은 거죠. 아, 맞잖아. 1 넣어봐. 1 넣어봐. 1 넣으면 3 됐다가 3제곱에다 1 더하니까 10 맞잖아. 그러니까 1이 10으로 대응되고 2가 17에 대응되고 3이 26에 대응되는 요런 함수. 요런 함수가 바로 요 함수와 요 함수의 합성함수, 그런 개념입니다. 다 설명은 아니고 대충 일단은 감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두 함수를 거쳐갈 거를 한 방에 다이렉트로 x집합에서 z로 꽂아버릴 수 있는 그런 대응의 함수, 한 방에 꽂아버리는 함수를 합성함수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기호로 쓰면 옛날에 이렇게 썼지. 옛날에 이런 기호로 봤을 거야. 어떤 gx라는 함수가 x제곱 더하기 1인데 여러분은 본 적이 있어요. gx에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어서 쓴 적이 있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게 합성함수였던 거 원래. 이렇게 하면은 x 플러스 1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x 플러스 1을 식의 기호가 있었던 거지. 여기서는 fx라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fx, g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 속에 fx가 들어있는 그런 함수야. 이게 바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전개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이게 합성함수야. 이 모양이 보기 좋잖아. 항상 근데 이 안쪽부터 하거든. x가 있었는데 그거가 f에 의해서 변해가죠. 이렇게. 그거가 g에 의해서 변해가니까 요게 바로 합성함수야. 근데 먼저 하는 게 f부터야. 안쪽부터. 그런데 이런 함수의 기호를 새롭게 약속하는데 g f라는 함수라고 약속합니다. 이걸 혹은 점 다시야. 다시라고 읽을 거예요. 책 봐봐. 몇 줄에 있어. 여기 g 도트 f 다시 도트죠. 점. 왜 없는 거세요? 그러면 불안하잖아. 맞습니다. 아무튼 g. 근데 우리는 도트라고 안 읽어. 그냥 g 합성 f라고 합니다. g 합성 f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요 함수, 이 전체 있잖아. 이 전체식. 요런 함수 새로운 이제 함수잖아. 두 식을 합성시켜서 만든 요 식, 요게 바로 g 합성 f야. 근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g 합성 f 괄호를 딱 치고 x를 이렇게 씁니다. 변수가 x란 얘기예요. 이것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다. 실제로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g와 합성 f에서 한 방에 하는 거야. 야, 근데 먼저 쓴 거가 왜 오른쪽에 있냐면은 이 x를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있는 방향이 이래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은 f에다 1을 넣어서 이거랑 마찬가지야. f에다 1을 넣은 거를 다시 g에다 넣는 뜻이야. 이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이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먼저 보낸 함수를 나중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꽂아버리는 이런 함수를 f 합성 g라고 안 하고 g 합성 f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를 오른쪽에 쓰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냥.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해서. g 합성 f 요 함수가 그렇고 변수를 써주려면은 이렇게 가로치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념 원리를 보죠. x에 의해서 fx 함수값이 나오는데 그 fx를 또 gx에서 보내면은 이게 바로 g 합성 fx인데 이 함수를 기호로 쓸 때는 g 합성 f 이렇게 쓴다고.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은 g에다가 fx를 넣은 식이다. 이거랑 같은 말인 게 g 합성 f의 함수의 식이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식이다 혹은 함수값이다. x에 의한 g 합성 f 합성 함수의 함수값이다. 아예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3개짜리 있으면 h가 있으면
여기다가도 h를 한 번 더 합성하면 되죠. 3개짜리도 가능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었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두 번에 걸쳐 갈 것을 한 방에 대응시키는 대응 규칙 같은 거죠. 식으로 따진다면 fx가 x 플러스 2, gx가 x 제곱 플러스 2였다면 마치 이런 거. gx에다가 x 플러스 2 넣은 거. 요거를 잘 떠올리면 옛날에 선생님이 뭐 합성함수 어쩌고 저쩌고 살짝 얘기한 거가 와닿을 거예요. 알겠죠? gx의 변수 자리에 fx를 식을 집어 때려쳐 넣은 게 바로 합성함수야. 이걸 전개하면 실제로 요 합성함수에 의해서 스몰 x가 z집합의 오늘 치역으로 한 방에 대응됩니다. 뭐야, 너무 깔끔하고 명쾌하고 환상적인 설명이었잖아. 그러면은 요거 해보겠어요. 129번에 줄긋기에서 실 건데 내가 한 개만 풀어주면 이거 개 쉽거든.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 근데 푸는 거 보고해. 보고. 야, 엄청 쉽다. 윤유랄라. 야, O를 F로 야, 이거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봐봐. 안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써봐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F 속에다 O를 넣어가지고 그걸 G에다 다시 넣으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F5가 얼마예요? F G잖아. F5는 C지. 그러니까 G에다 C를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GC 넣으면 GC는 4. 아니 너무 개쉬워버리잖아. 이게 합성함수인 거예요. 이거 풀고 휴식 5분.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돼. 써가면서. 눈으로 보지 말고 한번 써봅니다. 요거를 좀 느껴줘야 돼요. G 합성 F 쓰는 법은 이렇게 가로치고 X 이렇게 쓰고 이것은 fx를 G에다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써요. 같은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좀 써봐야 됩니다. 근데 잠깐 다 푼 사람이 지금 고개를 멀뚱멀뚱 들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다 푼 사람은 130번을 해보면 좋습니다. 130번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선생님 말을 이해했다면 130번, 131번까지 해도 안 말릴게요. 이해를 좀 해봅니다. 이거 하나씩은 해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2쪽 99번 막간을 이용해서요. 간막 찬스죠. 아니 뭐야 처음 쓰는 단어잖아. 간막 1, 2, 3, 4를 A, B, C, D에다가 대응시키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1은 A고 F2는 D를 만족하는 F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이 몇 장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니 뭐야 잘못 썼잖아. 우준이 저주에 걸렸나? A, B, C, D가 공역이죠. 야, 1은 무조건 A로 쏘라고 그런 얘기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2는 D에 쏘고 3이 쏠 수 있는 몇 가지죠? 달라질 수 있는 그림 상상해라. 4가지예요. 4가지. 3은 4가지 달라질 수 있어. 다 쏠 수 있어. 1대1 함수 그딴 거 없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4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하지만 네 머릿속에서 이게 띡띡띡띡 4가가 돌아가서 그림이 사진이 4장이 달라지고 있어야 된다고. 4가지마다 4가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우진이? 4가지죠, 얘도? 그럼 16가지의 그림이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우진이 이해됐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던 거를 이어하겠습니다. 아주 좋잖아. 쪽지를 누가 보내놓으니까 내가 딱딱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 시간도 절약되고. 130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다 이미 했을 건데 하나는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내가 2번을 해볼게요. 이것은 이 방향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x를 g에다 넣으면 그냥 이거지 뭐. gx를 f에다 다시 집어쳐 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gx는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거를 f에다 넣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fx의 x 변수 자리에 넣어야 돼. 변수 자리에다가 여기다 넣으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을 저 자리에다 넣어서 1차식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이 결과물의 식은 결국 g를 거쳐 f로 가는 것을 한 방에 나타낼 수 있는 합성함수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F 합성 G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야 이게. 두 번에 거쳐서 가는 요 함수의 새로운 이름이 바로 요거야. F 합성 GX다. 알겠습니까? 넘어가. 그럼 합성함수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아주 너무 미친 듯이 쉬워서 어떻게 설명할 줄을 모르겠어. 1번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2번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합성을 먼저 이쪽으로 해가지고 H랑 합성하나 얘를 먼저 합성해서 F 합성하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3번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시키면은 항등함수는 그냥 X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에 똑같습니다. 순서 상관없어요. fx를 항등함수에 넣든 항등함수인 x를 fx 넣든 그 fx지 뭐 당연한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얘를 통해 다 보여줄 거야. 1번의 얘를 보여주겠습니다. fx는 아까 이걸로 할까? x 플러스 2 gx는 x제곱 플러스 1 f 합성 이거 잠깐 G부터 하자. G 합성 fx라는 것은 fx를 gx에 넣어야 되죠. 이거를 gx에 넣으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입니다. 돼요 안 돼요? fx를 g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f 합성 gx를 하라고 하면 gx를 f에 넣어야 되거든. 그러면 gx를 f에다 넣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을 이 x자리에 넣어야 되니까요. 더하기 2가 돼서 x제곱 더하기 3이 돼버려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교환법칙. 마치 이런 거지. 3 더하기 4랑 4 더하기 3은 같지만 교환법칙 성립하지만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마치 이런 거야. 3 빼기 4랑 4 빼기 3은 다르잖아. 빼셈처럼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버렸잖아. 오케이. 근데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가 좋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다 이거 A를 주고 교환법칙은 원래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도록 하는 A를 구하시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함수는 될 수도 있어. 재수가 좋으면. 아니 둘 다 항등함수라고 해봐. 되잖아 그러면. 그런 건데 그렇게 되는 미정계수 결정 문제를 필수 매제에서 풀겠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요. 결합법칙이 성립하지요. 결합법칙이 성립해. 예를 들어서 보여주겠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얘는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더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느낄 수 있는 건데 결과가 답이 똑같아. 이미 해본 학생들 알겠지만 근데 이거를 또 처리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읽는 학생이 있어. 내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먼저 F 합성 G를 만들어야 돼. 어디선가 딴 데서 만들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F 합성 G 함수는 뭐냐면은 gx를 f에다 집어넣은 함수죠. 그러니까 f 합성 g라는 함수는 g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완전 제곱 빼기 2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랑 그 함수랑 h를 합성함수 시켜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hx는 이거잖아. 이거를 x자리에 h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x 빼기 1을.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돼. g가 f 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f 속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자리에 x 자리에 차고 들어가는 게 2x 빼기 1인 거야. 왼쪽 거가. 오른쪽 거가 들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2x 빼기 1을 빨간색인 gx에다가 집어넣은 거를 다시 한번 f 속에 집어넣는 결과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식은 f 합성G를 먼저 만들긴 만들었어. f 합성G를 먼저 만들긴 했어요. gx라는 거를
gx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5잖아. 이걸 f 속에 먼저 넣어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 오른쪽에서 hx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다 hx를 집어넣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야. 결과는 h를 g에다 넣은 거를 f에다 넣은 거랑 똑같다고. 이거 해보면 그렇잖아. h를 먼저 여기다 넣겠죠. g에다가 상상을 합니다. 그 넣은 걸 다시 통째로 f에다 넣으니까 똑같단 말이야. 이게 hx를 gx에다 넣은 거야. 그걸 fx에 다시 넣은 거죠. 알겠어요? 연정이 이해돼야 안 돼요? 됐어요. 너무 돼버렸어요. 그러면 설명 그만해. 너무 설명충이셨어. 필수 예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좀 약간 흥미 잃어버렸잖아. 단원이. 함수 f는 라지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의 함수 f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이죠. f는 얼마예요? 2에서 함수값은 3. 그 3을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f에다가 얼마예요? 뭐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약간 생략하고 싶어. 이거는 그냥 하자. 두 번이니까. 2를 보내면 3이 되는데 그 3을 다시 f로 보내면 1. 이건 1이에요. 요건 내가 한번 다 써가면서 해볼게.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f 속에 f2를 계산해서 넣어라 이런 얘기죠. 가로 헷갈려 죽겠네. f2는 얼마죠? 3이죠. 그래서 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 합성한 함수에다 3을 넣으라 얘기죠. f3은 얼마죠? 1을 넣으란 얘기죠. 그런데 그 1을 f에다 한 번 더 넣으면 f2는 얼마죠? 3. 근데 이런 간단한 문제를 이딴 식으로 푸는 학생은 별로 없죠. 근데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쓸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2를 3번 돌려라 그런 얘기야. 2 한 번 돌리면 3, 1, 3. 이렇게 해서 딱 3 하면 돼. 그럼 3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은 7이 되겠습니다. 맞아버렸잖아. 안 봐도 맞은 것 같잖아. 쉽기 때문에 빨리 해봅니다. 쉬워요. 지금 빨리 해. 그냥 넘어가려다가 빨리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된 사람 빨리 채팅 쳐.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됐어요. 안 된 학생 버린다. 가 아니고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충 감 잡았으면 되겠어요. 한두 개 풀었으면은 집에서 나머지 마무리합니다. 다 맞았으면 좋고요. 모르는 건 채팅 쳐놓으세요. 안 되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는 채팅 치시고 넘어갑니다. 필수에 10번 하겠습니다. 뭐야? 안 된다며? 교환법칙. 안 되는데 되게 하라 이런 거죠. 안 되는데 되게 하라. F 합성G랑 G 합성 F가 성립하게 되는 그런 A를 찾아라. 너무 쉬운 문제예요. 써보겠습니다. F 합성 G라는 함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GX를 F에다 집어쳐 넣으란 얘기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인데 그것을 F에 넣으란 얘기죠. 예전에 보던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합성함수였던 거야. 이제 본 적이 많습니다. 수학상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그대로 F의 X자리에다 딱 넣으면 색깔을 또 넣어줘야 정신을 차리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더하기 3 1참수네요. G 합성 F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방향으로 넣어야 돼요. fx를 G에다가 집어쳐 넣으라는 거죠. GX의 정의역의 변수에 fx를 집어넣어라. 그 말은 GX의 식에다가 AX 플러스 3을 대입해라 이런 거죠. 얘를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쳐 넣으면 AX 플러스 3을 저 X자리에 대입하니까 GX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빠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 뭐야 너무 쉬워버렸잖아. 이게 근데 같아야 돼요. 항등식이 돼야 돼. 얘가 같은 식이어야 돼. 그러면은 얘랑 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왼쪽은 같네. x 1차원 같으니까 4a 플러스 3이 1이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어요. 또 이걸 못 푸는 거 아니겠죠? 4a 플러스 3이 1이 되는 a는 4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a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너무 쉬워버렸잖아. 135 한 개만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했어? 135번 딱 한 개만 합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냥 이거 똑같은 거 자체가 중요하고 밑에는 그냥 장난쳐 놓은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135 한 개만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진아 됐냐? 예. 네가 됐으면 다 되겠구만. 모든 학생이 넘어가. 버린다. 안 된 학생은 집에서 합니다. 필수예제 11번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중요 써 중요. 딱 어렵진 않은데 어려운 학생은 어려워하고 또 다양한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 네가 쳐. 나는 책이 항상 지워지잖아. 좋습니다. hx 함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성을 시켰을 때 gx가 되는 hx를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hx라는 식이 없는데 그거를 f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거 합성함수는. 그게 gx가 돼야 된다. gx 식 있잖아. 식으로써 그러면 됐죠. 이 hx를 f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hx가 x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네. 그러면 hx를 구했다. hx는 3x 빼기 1이었어야 되는 식이. 오케이. 너무 쉬워버렸잖아 1번은. 2번 하겠습니다. fx를 hx에다 집어넣어라. fx를 hx에 합성을 시키니까 gx가 됐다. gx는 식 있는데 식을 넣고. 여기 2번부터 이제 살짝 문제야. hx가 없으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h 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아니 뭐 어떻게 한 거야. fx가 x 더하기 2잖아. 이걸 보고 hx를 구하는 거가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 성현이가 방금 전에 치환을 얘기했어요. 함수 속의 이 변수 자리가 식으로 복잡한 경우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합니다. 이런 개념을 배운 적이 있죠. 예전에.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잠깐 여기가 t가 되면서 이 h라는 함수의 변수가 간단한 문자 하나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h의 대응의 관계식의 규칙을 하나의 문자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 되는 거야. 야, x냐 t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아리에 넣는 수가 t였을 때 오른쪽을 그 t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단 여기 있는 x도 t로 바꿔줘야 돼요. 치환을 했으면은 모든 x를 다 t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했는데 그러면 x는 뭐냐? t 빼기 2죠. x 대신에 t 빼기를 넣어서 쓰게 되면은 요 식이 곧 함수 hx의 관계식이야. 이게 무슨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많어. 이게 사실은 t가 x라도 마찬가지야. 3x 빼기 5잖아. 전개하면 3t 빼기 6인데 3t 빼기 6 더하기니까 3t 빼기 5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 t 대신에 x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진이가 질문해야 돼. 아니 이 x랑 이 x는 같은 거냐? 다른 거야. 다른 x입니다. 색깔이 다르잖아. 야, 다른데 왜 똑같이 써요? h에서는 이 x랑 이 x가 이게 달라도 h의 관계식엔 이렇게 나오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변수의 의미의 x는 그러니까 치환을 해서 안에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서 그 하나의 문자가 h를 통해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계식만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복잡하면 별로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 치환을 이용해서 hx의 관계식을 함수의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치 아닙니다. 좀 더 들으세요. 선생님 말 다 들어야 돼. 여러분 할 줄 아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들어야 돼. 이게 참이잖아. 지금 h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2 참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항상 되는 거야.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이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x 빼기 1을 대입해도 돼요. x 빼기 1을 대입해도 안에 있는 변수가 x로 표현될 거예요. 사실 치환 안 하지. 이렇게 쉬운 거는 이렇게 풀지.
x 자리에 x 빼기 1을 넣어가지고 hx로 만드는 거야. 근데 또 헷갈려하는 우진이가 있을 수 있지. 아, 이게 x가 이게 어떻게 x가 어떻게 x 빼기 2에 돼요? 아니면 t 빼기로 해. 상관없습니다. 헷갈리면. 근데 변수의 의미에 다른 변수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3x 빼기 5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됩니까? 이 방법을 주로 쓰죠. x 대신 x 빼기 넣어가지고. 그래서 hx의 식을 구하는 거. 세 번째 방법.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요 함수는 hx를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함수냐? x 대신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얼마큼 평행 이동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y는 hx가 있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된 거잖아. 그게 바로 x 대신 x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그럼 다시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게 되겠죠. 그 대신 식에는 이걸 넣어야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x 빼기를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 x 빼기를 넣은 게 바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이만큼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함수가. 그럼 다시 이만큼 오른쪽으로 밀면 똑같아집니다. h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넘어가. 3번도 해주겠습니다. 뭐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HGF를 합성해서 fx가 된다. 아니 뭐야. 세련된 풀이가 하나 떠올랐는데 잠깐. 세련된 풀이를 했나? 세련된 풀이를 하진 않았네요. 야, 이게 항등함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됐어. 그냥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h에다가 g에다가 f를 넣어. f는 x 플러스 2죠. 이렇게 하면 됐죠. 바로 fx가 x 플러스 2니까. 그것은 fx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하고 이 x 플러스 1을 또 g에다 넣으세요. 이거니까 g x 플러스 2니까. 그러면은 3 가로 열고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됩니다. 슉슉.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야. 계산하면은 h 6x 플러스 마음이 앞서 나갔어. 뒤에 걸 하고 있었잖아. 말해놓으면서 3x 플러스 7 이것이 fx의 식 x 플러스 2와 같다 이런 것이죠. 요때는 뭔가 3분의 x 마이너스 7 같은 거 넣어도 되긴 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은 치환합니다. 야, 요거 치환 네가 해봐. 고. 밑에를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치환을 네가 해서 hx를 구합니다. 3x 플러스 7을 t로 치환해가지고 모든 x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요. 이거를 x로 정리한 3분의 t 빼기 7을 넣으면 돼요. 다 알려주고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넣으면 돼. 이렇게. 이건 t로 바꾸고. 그래서 3분의 1t 빼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알겠나 우진? 예. 그런데 이 t라는 건 그냥 변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x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x랑 이 x가 같은 숫자였어도 상관없습니다. h의 함수에서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h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 방에 나타내는 함수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안에가 이렇게 복잡한 것보단. 됐어요. 3분의 1 x 빼기 3분의 1 넘어가.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해보는데 약간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집에서 해보시고 잠깐 139번은 한번 내가 해볼게. 옛날에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많이 다루긴 했었어. 근데 합성함수를 배움으로써 굉장히 조금 뭐랄까 세련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요걸 보면 요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요 fx의 규칙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fx는 집어넣었을 때 x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환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한번 해보긴 할게. 봐봐. 이 모양이 아마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어거지로 맞춰야지 3x에다가 3이니까 빼기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천재적인 방법으로 거의 레고 수준이잖아 지금. 그러면 fx가 6x 빼기 된 거 알 수 있게 돼요. 이해됩니까 선생님 말이? 이제 시각이 넓어졌단 말이야. 1학년이 아니야 지금 이제 이게 1학년 2학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말이 이해됐으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f 속에 이것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이거에 6 빼고 1 빼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만 fx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바로 해내기 힘들잖아. 이 식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데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비효율적이다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이 확 열렸죠? 이거 내 전개하면 이렇게 되기도 내가 만든 거야 지금 급하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에를 x로 t로 간단하게 치환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fx는 지금은 뭔지는 모르는 식이고요. gx라는 식이 2분의 x 플러스 1이면 요 식은 f에다가 gx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f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식이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근데 이 넣은 거가 합성함수를 계산하니까 3x 플러스 2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fx를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얘를 t로 치환하면 마지막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t는 2분의 x 플러스 1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ft가 됐는데요. 이쪽에 변수 x도 t로 바꿔야 돼. 그럼 x는 2 곱하기 1 되면 x는 뭐야? x는 x로 정리해야지. 이거 같은 말이 되긴 한데 x는 2t-1을 넣어주게 되면 선생님이 했던 2t 빼기 1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더해서 6t 빼기 1이라는 거를 아까 했던 거 선생님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침범하지 마. 6t 빼기 1이라는 것을 ft를 알아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실제로 fx의 규칙인 거야. 6을 곱하고 1을 뺀 함수였던 거예요. fx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fx식만 이렇게 알아내면 6x 빼기 1인 거 알아내면 야 이거 넣으면 돼 그냥 넣으면 돼 합성이니까. 그러면 f 3분의 1 마이 x를 집어넣으라. 그러면은 6에다가 3분의 1 마이 x를 집어넣고 x 빼기 1 하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2 마이너스 4x 빼기 1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버렸잖아. 뭐야 너무 깔끔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려던 페이지까지 다 했어요. 뒤에는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응용이에요. 반복해서 합성함수의 값을 계산한다든지 합성함수의 그래프 작성 아주 환상적인 남강고 10점 나왔었죠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 2개 남았는데 그거 말고는 중요한 개념을 다 설명한 거예요. 합성함수는 일단은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한 방에 대응시킨 함수 설명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식 구하기 그리고 합성함수의 성질 교환법칙 성립 안 하고 결합법칙은 성립하고 항등함수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집에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도 선생님이 안 배운 유형 2개를 빼고는 다 하세요. 페이지 보내긴 할 건데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합성함수를 너무 많이 합성하면 n번 합성하는 거라든지 그래프를 그려라. 그거 빼고 다 합니다. 오케이. 고생이 많았어요. 꺼지세요. 빠염.